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자, 부산 출신이니까 그쪽 영남 출신은 아니다. 비영남이라고 하니까 호남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막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확장성, 그러니까 덧셈 정치를 해서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이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요번 이 정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수위 2달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인수위 2달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그 전에 대선 캠프 1년 동안 해갖고 한 것보다도 그 2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의 조정과 결정 이런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바로 출범하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누구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예비내각 명단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는 게 또 국민의당 도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거는요, 모든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비영남이라고만 했지 호남이라고는 문 후보 얘기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천타천 호남 총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언론 보니까 전윤철 목포 출신이잖아요. 전 감사원장. 박승 이분도 단골이죠. 이분도 전라북도 김제 전 하는 총재.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광주광역시 출신이고 김효석 전남 장성 전 의원. 뭐 이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계속 호남 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 안 쳐. 비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총리를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 강원이나 이제 중원이 또 그렇죠.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영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사실 이번 바로 5월 9일날 대통령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장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당선 선포만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지금 다 각 후보들, 각 정당들이 이미 섀도우 내각을 지금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늦추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발표를 해서 오히려 그것 가지고 투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시간적으로 미루는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각 검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삐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 그렇죠. 있죠. 또 자기에게 몰집했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가장 늦게 그걸 발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 있게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내각을 미리 딱 발표하고 그 내각을 가지고 사실은 대선에서 심판을 받는 게 맞죠. 제가 삐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마음 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플러스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상대방 카드를 보고 나서 내 카드를 뽑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패를 보여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한나라 고조를 도와서 한나라를 세웠던 장자방이 삼약이라는 책에 보면 전술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마 이 대선을 전쟁으로 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 총리를 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호남 총리가 아닌 다른 충청 총리를 꺼낸다던가 이런 상대 전략에 따라서 대선 후보 카드를 열어놓기 위해서 저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진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총리감에 대해서 언급한 후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요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인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바지 가서 집권 가능성이 보일 때 섀도우 캐비닛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보십니까? 저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지금 발표해봤자 주목도가 그만큼 떨어지고요. 이 뉴스의 크기도 그만큼 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일단 안철수
후보를 본인 말로는 이제 자체 분석 결과 이미 제쳤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여론조사 보면 제친 여론조사 결과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양강 구도를 1강 2중 구도해서 안철수하고 어떻게 박빙해 이런 모습 그거를 지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구도가 이제 그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홍준표 쪽에서 안철수하고 유승민 포함하는 다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하고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교수나 밖에 전문가를 모셔오면 국회의원들이 아귀처럼 달려들어 낙방을 시킨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집권해서 첫 내각을 꾸미면 국회의원들 시키겠다. 당 의원들을 의식한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당 의원들 의식한 부분도 되고요. 또 이게 이전에 보면 사실이었어요.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내각의 국무총리가 됐건 장관 돼서 떨어진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란 표현은 네, 그런데 네. 뭐 어차피 뭐 막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수나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귀처럼 달려들어서 청문회 때 통과시키지 못할 걸 대비해서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그런다고. 국회의원에서만 과연 내각을 꾸밀 것이냐?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단지 어떤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 보고 이걸 임명을 한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말 자체보다는 아마 다른 뭐 국회의원만 임명하지 않고 다른 방도도 절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 공동정부, 개혁 공동정부가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중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 개혁 공동정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또 다른 후보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후보죠?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촛불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그리고 광범한 시민사회계, 또 보수 후보라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저는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 후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국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정치권과의 교감이 없이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 입장은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 자체가 국회에 적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통해서라도 지지를 받고 국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국정 운영에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보수층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건 좀 더 본인의 통합적인 의미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홍준표 후보를 제끼고 1강 2중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재인과 본인이 대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희망이 그렇게 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누구든 본인과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통합정부의 한 일원으로 만들고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본인이 지지율을 올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 이후에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홍준표 후보 자신감이 정말 상승하는 것 같아요. 곧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결혼식에도 안 가고 유세하겠다. 참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홍 후보가요. 양강구도 얘기를 합니다. 이 양강구도가 조금 다른 양강구도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로 자체 분석에 안철수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재인이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문재인이만 패닦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요. 자, 홍 후보.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 또 앞에서는 자체 조사에서는 안철수 내가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자체 조사는 공표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이제 저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거기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앞으로 한 놈만 패겠다 그 영화. 영화 대사입니다. 예, 영화 예. 그 패러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 이제까지도 문재인 후보만 공격을 했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뭐 모두까기 모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뭐, 다 공격한다 이거죠. 예, 예. 그래갖고 뭐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도 뭐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세탁이 안 된다 뭐 이게 아주 이제 심한 얘기까지 다 했는데 네. 저거는 이제 앞으로 구도를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갖고 가겠다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가 저런 말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다면은 정말 그때 가서는 말이에요. 안철수 니도 들어와라. 우리가 문재인 좌파 집권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다 들어와서 여기서 여론조사 완샷으로 해갖고 우리 대표 선수 뽑자.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네, 근데 홍준표 후보 누구보다도 논란이 많았던 후보 아니었습니까? 바로 대지 흥분제, 뭐 설거지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기는 또 계속 올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상당히 유권자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간 후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그 TV 토론에서 본인의 어떤 정책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뭐 한 명만 팬다고 뭐 한 놈만 팬다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문재인만 뭐 패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후보하고 각을 세우면서 뭐 사형제랄지 동성애랄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이랄지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갔던 보수층이 굉장히 사이다 발언 같은 걸 들으면서 결국 홍준표 후보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보수층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를 묻지마 형식으로 너무나 안보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뭐 진보층이 다 대립되는 그런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 갔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TV 토론도 있고 또 한 번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계속 통할 것인지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굉장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페이스메이커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곧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자구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자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유승민 후보의 어떤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의 표를 받아서 급등했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급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적 대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계속 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운될 것인지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이다는 이재명 후보의 것이어서 홍준표 후보는 홍콜라. 콩카콜라. 네, 콩카콜라. 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다는 게 좀 생각났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누죠.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단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1등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네, 안철수 후보 발끈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고 다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2강, 소위 말해서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흔들림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도 이제는 심상정 후보도 양강 구도를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문재인 홍준표 양강 구도라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호연지기에 현재는 지나지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보수의 표심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의 표심이 홍준표 후보에게 집결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의 속성상 선거가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당 회계 투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얇아지고 진보는 야권으로 보수는 여권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속성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가 초반에 문재인 후보를 흔들기 위해서 송민순 장관 회고록 문제라든가 주정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안보를 이슈로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서 네. 그 과실을
원래 보수 후보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고스란히 있다는,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 후보의 초반 선거 전략의 미스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그 상황 때문에 당분간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 안철수 후보의 공동정부 추진위원회 제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과거에 그 대선 기간 중에 맞춰서 결혼식 하는 분들은 봤습니다. 기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영상 편지만 보내고 안 간 게 홍준표 후보인데 이런 이유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아들이 이제 곧 결혼식을 하는데 작년 9월에 둘째 아들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4월 29일 결혼하는데 못 가요. 못 가는 게 유세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편지 하나 띄워주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내가 이제 오늘 내려왔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뭐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뛰고 일정이 있습니다. 뭐 대단해요. 네, 보면요. 홍준표 후보의 일주일을 저희가 봤더니요. 지금 대구 경북 3회, 서울 경기 4회, 강원 1회, 충청 2회 바쁩니다.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것 같고, 이제 뭐 결혼식을 왜 이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작년 9월에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이루어졌고, 본인이 또 네. 후보가 될 것도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건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4월 29일 날 결혼하는데 4월 29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28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내일인데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고 또 토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쁘실 거예요. 또 본인이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거기 또 몰리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